안녕하세요. 파이혁명입니다. 오늘은 금리와 빚,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뤄보고 파이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GDP 대비 200%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대출을 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그 대출 금액이 소폭 감소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총 생산한 것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들도 GDP보다 높거나 근접한 부채를 가지고 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하면 200%에 근접하거나 높다는 점을 볼 때 전 세계 경제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진 것에 대해서 개인들과 기업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 크고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여러 번의 금융위기를 겪어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코로나19, 그리고 전쟁으로 생긴 경제적 타격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달아 닥친 금융위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처방이 현재 진행 중이고 각국의 나라들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미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고 만성화된 상황에서 치료가 과연 될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돈을 어떻게 굴리고 운용하는지보다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돈이 사람에게 왜 필요하고 그것의 진짜 쓰임은 무엇인지 수학적 계산만이 아닌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돈은 그 다음인데 사람과 돈, 그 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사람보다는 돈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가 쏠림으로써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금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비롯한 각국의 금리. 이자가 오르면 개인이나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투자 시장이 위축되게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보유한 현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투자 시장을 바라볼 때 현금의 보유량 못지않게 개인의 신용, 담보를 포함한 현금 유동성도 포함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유동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신용, 담보를 바탕으로 한 개개인들이 자신의 유동성을 추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게 됩니다. 금리는 부채에 영향을 주고 부채와 투자는 사슬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은행은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돈을 많이 굴려서 불릴수록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은행은 신용화폐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판 신용리즈의 실질적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행은 이렇게 신용 창조를 활발하게 할수록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본의 아니게 화폐 공급을 과다하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나 한국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에 대한 통제 권한과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준이나 각국 중앙은행은 민간은행들의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빠, 이런 부모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식의 의도대로 순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제할 권한은 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도 있죠. 그럼 인플레이션과 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돈이 시중에 많아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코인이 금리로부터 독립된 안전자산이 되려면 법정 화폐와의 연결고리가 최대한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할까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은행을 통한 대출금으로 코인판에 투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은행에서 획득한 신용을 바탕으로 코인판에 투자했을 겁니다. 이런 지경인데 코인이 금리로부터 독립된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앞 동영상에서 제시한 보이지 않는 손이나 보이는 손을 넘어서 잡을 수 있는 손, 캐치어블 핸드가 경제 시스템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이기심을 원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통화의 유동성에 있어서 그 건전함을 지킬 통제력이 없고 보이는 손을 핸들링하는 국가는
표면상의 화폐 발행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화폐 발행의 혜택은 이미 그 자식들에게 넘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본다 한들 때로는 제3자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 3자의 역할로 코인, 가상화폐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것은 각국 법정화폐와 독립된 코인이어야 합니다. 수리적 계산, 치밀한 알고리즘, 커뮤니티,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화폐가 왜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코인이어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쓰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자판기의 유무차 한 잔이 오늘의 내 생명을 살리게 하는 생명줄일 수 있습니다. 큰 돈이어도 그것이 공중분해되는 곳에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작은 돈이어도 생명을 살리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 위기,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으니까 결국 사람이 풀어가야 합니다. 해결책은 이미 우리 안에, 즉 사람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무조건 받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준다고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주고 받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 혁명은 내가 남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받고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내가 가진 간판이 있다면 간판 옆에 파이 로고를 다십시오. 내가 가진 사이트가 있다면 내 사이트에 파이 결제 마크를 다십시오. 그냥 나누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지만 내 것을 주면서 그 대가로 파이를 받는다면 그것이 비록 일부일지라도 그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핸드폰으로 무료로 며칠만 채굴하면 되는 파이코인으로 직접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에게 진 빚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지구상에 들여온 빚을 줄여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파이코인을 알고 기대할수록 현실 세계를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파이를 받을 고객이 상대방이 파이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심지어 핸드폰도 없다고요? 핸드폰 사양 크게 좋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널린 공기계에 깔아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시간이지 파이를 하고 안 하고 핸드폰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파이는 우리 존재의 소중함이 곧 재산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재산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특정 재산이나 신용을 담보로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담보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파이 네트워크 수천만 인구의 참여자를 통한 홍보 효과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혜택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당신은 분명 알게 될 겁니다. 그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 했던 당신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는 혁명입니다. 감사합니다.